자, 바디에 필드셋으로 묶어서 이제 div 하나를 만들었어요. 클래스는 그라디언트와 그라1 이렇게 클래스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점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너비를 300, 높이를 100, 패딩이니까 내부 여백을 30픽셀로 뒀어요. 이 div에 공간 잡아준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gra1에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06F 해가지고 파란 계열로 지금 잡아놨는데, 자, 이건 실질적으로 백그라운드 컬러예요. 그러니까 배경 색상을 미리 잡아준 이유는 뭐냐면, 옛날 옛적 브라우저는 그라데이션을 지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라데이션 지원 못하니까 그냥 단색으로라도 표현을 해줘라 라는 의미에서 한 가지 색상을 미리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던 브라우저, 최신 브라우저들은 그라디언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자, 백그라운드에 리니어 그라디언트, 자, 선형 그라데이션을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선형 그라데이션을 만들 거야. 괄호 열고 탑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탑은 위치입니다. 위쪽으로부터 처음 색상은 06F 파란 색상 계열로 시작을 해서, 나중 색상은 F0F니까는 무슨 색이에요? 빨강하고 그 다음에 파랑이 가득 들어간 거야. 자주 색깔로, 보라에서 자주로 가는, 그러니까 점점점 색이 변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자, 근데 백그라운드가 지금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자, 이 밑에 거는 뭐냐면 웹킷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뒤에는 똑같아. 리니어 그라디언트 탑 06F F0F 똑같습니다. 자, 뒤에 이 웹킷의 의미는 뭐냐? 벤더 프리픽스라 그래요. 자, 벤더 프리픽스는 뭐냐면 웹브라우저가 제조한 회사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파이어폭스라든가 또는 오페라라든가 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자, 이렇게 브라우저들이 있는데, 그 브라우저들을 만든 회사가 있고, 그 다음 그 브라우저를 만들기 위한 기반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렌더링을 한다라고 하는 기반 기술을 가진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의 계열이 웹킷 계열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웹킷 엔진을 쓰는 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크롬이 웹킷 엔진을 써요. 자, 그래서 벤더 프리픽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약자인 MS를 사용을 해요. 파이어폭스의 경우에는 게코 엔진이라 그래서 모즈라고 씁니다. 이렇게 엔진이 전부 다 달라요. 오페라는 O, 사파리도 웹킷. 자, 이거는 브라우저 엔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런 제조사를 벤더, 그래서 앞에다가 미리 써준다 그래서 프리픽스라 그래요. 이게 이제 표준화가 되면은 단일 형태로 통일이 되겠지만, 지금은 조금 분류를 해야 되는 게, 일단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런 형태로 잘 나와요. 잘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줄에 웹킷 리니어 그라디언트 부분을 삭제를 한다면, 지금은 주석 처리를 했는데 삭제를 한다면 결과는 이렇게 단색으로만 나옵니다. 바로 브라우저가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이 부분은 모든 브라우저를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파이어폭스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익스플로러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오페라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일단 사파리는 윈도우 버전에서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니까, 9버전밖에 없으니까 어떤 형태로 가는지 하나씩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먼저 익스플로러 안 나오죠. 그라데이션 백그라운드만 지금 나오는 겁니다. 파이어폭스 역시 안 나오죠. 오페라 안 나오죠. 일단 사파리는 제외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벤더 프리픽스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출력이 안 돼. 자, 만약에 다시 웹킷이라고 하는 엔진, 자, 벤더 프리픽스를 활성화를 시키고 또는 써준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씩 출력이 돼요. 크롬, 구글 크롬입니다. 정상적으로 나오죠. 익스플로러 여전히 안 나오죠. 파이어폭스 안 나옵니다. 오페라 나오네요. 이상하네. 오페라는 아까 5를 쓴다고 했는데. 자, 오페라 브라우저가 엔진이 바뀌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용하던 엔진에서 크롬하고 똑같은 웹킷 계열로 바뀌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오페라 정보 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도움말과 정보 쪽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어떤 엔진을 사용했는지. 자, 간단하게 보시면은, 자, 브라우저 인식 설정에서 지금 웹킷 기반의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브라우저 인식 설정에서. 그래서 최신 버전의 오페라에서는 정상적으로 이 부분도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아직은 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PC마다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브라우저 버전마다 약간 다릅니다. 단순한 선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치하고 시작 위치하고 시작값과 그 다음에 종료 색상만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두 번째 경우에는 방향까지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위치가 세부적으로 퍼센테이지로 위치를 잡아놨습니다. 거기에다가 크로스 브라우징과 함께 옛날 브라우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코드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요. 지금 보면 백그라운드 해가지고 모즈로 시작하는 게 바로 9버전의 파이어폭스예요. 자,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는데 마이너스 45°부터 시작을 해서 RGBA 색상을 주고 0%로 나갔죠, 그죠? 그 다음에 62, 68, 100% 컬러 스탑 값이 지금 4개예요. 자, 옛날 파이어폭스 3.6 이상에서는 요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웹킷이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있는 웹킷 같은 경우에는 크롬과 사파리 4 이상, 세 번째 웹킷 같은 경우에는 크롬 10 이상, 그 다음에 사파리 5.1 이상. 요게 이제 조금 더 최신에 가까운 것들이고, 그 다음 5가 붙어 있죠. 이게 오페라 브라우저용입니다. MS가 붙어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익스플로러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리니어 그라디언트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이제 표준으로 지정될 그러한 그라데이션입니다. 마찬가지 수치값을 보면은 동일하다. 맨 밑에 보면 필터 해가지고 프로그 아이디 DX 이미지 트랜스폼 마이크로소프트 그라디언트가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6부터 9까지의 필터링이에요. 요거는 그냥 항상 거의 똑같아. 여기 뒤에 시작값하고 끝값에 대한 색상만 좀 달라지고 값만 좀 바뀐다라고 하는 것 뿐이고 나머지는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앞에 있는 벤더 프리픽스만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여기 3개가. 나머지 뒤에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표준을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데 대신에 브라우저 상에서 인식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앞쪽에다가 제조사의 그러한 이름을 써준다. 그래서 벤더 프리픽까지 다 포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라디언트 코드를 만들어서 좋은 점은 아무래도 사이즈란 말이에요. 속도하고. 근데 이러한 그라디언트 만들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코드로 치는 거는 조금 무리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다 입력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싫으니까는 아예 그냥 포토샵에서 그라디언트 만들어가지고 삽입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더 편리해진 기능들이 있는데 웹상에서 바로 코드를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자, 크롬 잘 나와요. 잘 나오고요. 익스플로러 잘 나와요. 또 파이어폭스 역시 잘 나옵니다. 오페라도 잘 나와요. 자, 모든 브라우저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끔 해주는 것, 자, 요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요 사이트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자, URL을 잠깐 보시면은 colorZilla.com의 그라디언트 에디터라고 하는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 돼요. 실행을 하실 때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익스플로러에서 하지 마시고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하세요. 뭐 크롬이든 파이어폭스든 좋은데 뭐 이왕이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접속을 해보시면은요, 울티메이트 CSS 그라디언트 제너레이터라고 되어 있고, 즉 CSS 그라데이션을 생성해주는 곳이에요. 아래쪽에 이제 부제가 나와 있죠. Powerful Photoshop like CSS Gradient Editor라고, 즉 포토샵과 같이 CSS 그라디언트를 굉장히 잘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현재 이 사이트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프리셋들이 있어요. 이 프리셋들을 보면은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서 원하는 형태를 일단 하나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 예를 들어 하나를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컬러 스탑 값과 함께 편집 모드가 실행이 돼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컬러 스탑을 조정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중간중간에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컬러 피커 이용해서. 그리고 위치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면은 자, 색조, 채도, 명도, 그 다음에 리버스를 누르게 되면은 반대의 그라디언트까지 가능해요. 자, 그 다음 프리뷰 쪽에 보게 되면은 프리뷰 쪽에 오리엔테이션 나오죠. 자, 이 오리엔테이션에 눌러보면은 여러가지 방향으로 가로 방향, 세로 방향,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 방향, 오른쪽 위로 대각선 방향, 그 다음에 원형, 원하는 형태대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 CSS 부분에 코드가 막 바뀌어요. 계속해서. 자, 바뀌어 있는 이러한 코드가 바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코드와 동일하다. 여기에서 마우스 커서를 이 칸에다 올려놓으면 우측 하단에 카피라고 나와요.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copied to clipboard 해가지고 메모리에 일단 저장이 되었다가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블럭 처리를 해서 괄호 열고 괄호 닫죠? 요 사이에다가 쏙 넣어주게 되면 브라우저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치는 게 아니에요. 치는 게 아니라, 물론 모르면 쳐야겠죠?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빠르고 그리고 직관적이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는 여러 사이트가 있지만 좀 인지도 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많은 프리셋 제공하는 거, 그리고 옵션 제공하는 것들이 가장 현재까지 중에서 가장 강력해요. 일단 쉽고,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거나 만들어 줄 때는 자, 이 부분에서 컬러질라의 그라디언트 에디터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만들어서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돼요.